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내일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오늘은 총선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 최대 격전지는 전체 지역구 253개 의석 중 절반 가까이 되는 수도권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이곳 지역구의 3분의 1이 접전지였는데요. 이번에도 안개 속입니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전체 판세는 여기서 갈릴 전망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 수도권입니다. 의석수 121석,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 정도입니다. 4년 전 122석이었는데 민주당 82석, 새누리당 35석을 얻어 사실상 승부가 갈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들여다봐야 할 점, 격전지입니다. 이 122석 중 5%포인트대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 곳 39석입니다. 수도권의 3분의 1이 격전지였다는 건데 이 39석 중 23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주목한 통합당, 전체 전략공천 31곳 중 23곳을 수도권에 공천하고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강벨트엔 대권 잠룡들을 내세웠습니다. 이번에 광전을 구해서 우리 오세훈 후보를 무슨 일이서 당선을 시켜서 국회에 보내시기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이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공천지 27곳 중 19곳을 수도권에서 골랐는데 야권 잠룡들에겐 표적 전략공천으로 맞섰습니다. 익숙한 선택보다는 새로운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의 상징이 저는 여기 서 있는 고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목표 전체 121석 중 90석 이상인데 통합당은 당초 목표였던 45석을 어떻게든 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당의 싸움 속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정미 후보는 경기 고양갑과 인천 연수울에서 3자구도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안개 속 수도권 접전지 전체 판세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 총선의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표율입니다. 앞서 치러진 사전투표 27%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는데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여야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사전투표율 26.69%로 2014년 지방선거, 20대 총선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지난 대선 기록도 깼습니다. 대권 주자가 맞붙는 종로가 서울에서 가장 투표율이 높았고 동작을, 광진을 등 접전지 사전투표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높은 사전투표율 때문에 전체 투표율 역시 높아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58%였던 지난 20대 총선은 물론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았던 17대 총선 투표율마저 넘어설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통상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낮으면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투표율보다 더 중요한 건 연령별 투표율과 부동층의 표심입니다. 정치권은 투표율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적극 투표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힘을 모아주시기를. 통합당은 수도권 중도층,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해 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알바도 안 되고 고시원으로 가는 20대 젊은이들 내일 이 정부를 꼭 심판을. 위성정당 창당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진 21대 총선. 투표율이 승패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개표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지역구 당선자의 경우 내일 밤 10시 정도면 어느 정도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인데요. 역대 가장 많은 정당이 참여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모레 오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로 내일 투표는 사실상 오후 6시 15분 정도에 마감됩니다. 이후 투표함이 전국 251개 개표소로 옮겨지고 사전투표함과 함께 곧바로 개표 작업이 시작됩니다. 지역구 당선자 윤곽은 예년과 비슷하게 내일 밤 10시쯤이면 드러나 21대 국회를 이끌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2일간 엎치락 뒤치락인 곳은 새벽 개표 끝까지 지켜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선거 참여 정당이 크게 는 탓입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48.1cm입니다.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 선거 개표가 늦어지는 이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비례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져 보조기계 중 하나인 투표지 분류기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개표 인력도 역대 최다로 투입했지만 용지 2,500만 장을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여기에 코로나19도 개표 작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개표 사무원분들은 투표지를 직접 만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원 마스크와 장갑 그리고 안면 보호구 등을 착용하고 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당선자는 투표 다음 날 오후, 그러니까 모레 오후에야 선관위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내일 열리는 21대 총선 개표 방송도 KBS가 함께합니다. 신속 정확한 출구 조사가 이번 개표 방송의 핵심인데요. 여기에 국내 최초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야외 개표 방송 세트가 세워져 초대형 증강 현실을 선보입니다. 최첨단 기술로 꾸며진 KBS의 믿음직한 개표 방송을 홍서구 기자가 미리 소개해드립니다.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초대형 야외 세트가 들어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AR 드론이 국회와 한강을 오가며 증강 현실을 구현한 초대형 개표 방송 세트입니다. KBS는 이곳을 통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까지 모두 마무리될 무렵인 내일 오후 6시 15분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출구조사가 실시되고 12,000여 명의 조사 요원이 투입됩니다. 개표율 20% 전후로는 한층 정교해진 KBS의 당선자 예측 시스템 디시전 K가 미리 당선 예상자를 가려냅니다. 실내 스튜디오에 설치된 24m짜리 직각 듀얼 K월을 통해선 전국의 개표 현황 등 복잡 다날한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으로 최대 관심 지역부터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하게 분석해냅니다. 지난 6개월간 총선 민심을 추적해온 토크쇼 정치합시다 패널들의 생생한 해석과 전망도 볼거리입니다. 시민들 네.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고요. 여론조사도 꾸준히 해가지고 민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것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거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와 KBS의 단독 인터뷰도 공개됩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모바일 개표 방송도 8시간 동안 별도로 진행됩니다. 투표 인증샷을 카카오톡이랑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개표 방송은 내일 오후 4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내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할 수 있고 투표 후 바로 귀가하지 않으면 무단 이탈로 간주돼 고발 조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만 내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했어도 당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데 6시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외출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만 허용됩니다. 투표소까지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걸어서 가거나 자기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대화나 접촉은 물론 금지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 유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전용 기표소를 이용합니다. 전용 기표소는 한 사람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바로 소독하고 이곳의 관리 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안내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은 출발할 때, 투표소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귀가한 뒤에 자가격리 앱이나 전담 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투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커피를 사가는 등의 행위도 무단 이탈로 간주됩니다. GIS 상황판으로
이제 보면 자가격리 앱을 깔은 분들은 그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제 이탈로 간주를 하고 이제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 면제서를 미리 발급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 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 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고 또는 조차의 부분들은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낮춰 잡았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IMF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석 달 전 3.3%에서 마이너스 3%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미국 마이너스 5.9%, 유로존 마이너스 7.5%, 일본 마이너스 5.2% 등 189개 회원국 중 150개 국가의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했습니다. If the pandemic fade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thus allowing a gradual lifting of containment measures and reopening of the economy, our baseline assumption is for a partial recovery in 2021. 이 같은 전망은 대부분 국가의 경제적 혼란이 2분기에 집중되고 사업장 폐쇄로 올해 근무일이 최고 8% 줄어들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도 올해 마이너스 1.2%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OECD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수준이고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하락폭도 크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조업 일수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반도체와 같은 수출 업종들은 코로나19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받은 영향이 있습니다. IMF는 각국의 보건 지출 확대와 대규모의 선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거나 내년에 재발한다면 성장률은 3%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코로나19 최다 감염 국가인 미국은 경제활동 재개 일정을 놓고 중앙정부와 주정부들 간의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정상화 여부를 며칠 내로 결정할 것이라면서 자신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하루 사이 또 2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뉴욕주에선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자들은 뉴욕에서 사망자 증가폭이 줄고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달 26일 이후 처음으로 7천 명 이하로 떨어진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파른 상승세는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로 경제활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We're very close to completing a plan to open our country, hopefully even ahead of schedule. And that's so important. 그런 결정권 주지사들에게 있지 않냐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 권한은 절대적이라고 했습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has absolute power. It has the power. As to whether or not I'll use that power, we'll see. 하지만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책임을 각 주에 지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는 입장입니다. He took the position that it was a state's decision, and then the states were responsible for purchasing supplies, etc. 한편 신중한 정상화 등 소신 발언으로 해임설이 불거졌던 파우치 박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파우치 박사를 좋아하며 해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비판 기사를 반박하며 잘하고 있다는 홍보 영상물을 틀기도 했습니다. CNN 등 일부 방송사들은 중계를 잠시 중단했다 영상물 상영이 끝난 뒤 다시 중계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철영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직접 요청한 코로나19 진단 키트, 드디어 미국 정부에 수출이 됩니다. 진단 키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 감사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미국 연방정부가 수입하는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속속 옮겨집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방재청 화물기에 실려 미국 켄터키주로 떠났습니다. 모두 60만 건을 검사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미국 FDA 사전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 3곳 중 2곳이 물량을 맞췄습니다. 820만 달러, 한국 돈 99억 원어치입니다. 미국 FDA 사전 승인을 받은 또 다른 업체 한 곳은 15만 건 검사 분량을 이미 미국으로 보냈는데 미국 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됩니다. 320만 달러, 39억 원 규모입니다. 이렇게 미국에 수출하는 진단키트는 모두 75만 건 분량. 우리나라가 수출했거나 수출을 추진 중인 진단키트 물량의 10% 수준입니다. 미국 수출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진단키트를 요청한 뒤 미국 FDA가 사전 승인을 신속히 내주면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수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통화 이후에 열심히 협의를 해서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의 진단키트 수출에 고마움을 표시했고 해리스 미국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한미 동맹은 공고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수출 물량은 미국 정부가 1차로 요청한 것이라며 수출이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선거날 한낮 기온 21도까지 올라 역시 서울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른 아침에 투표장으로 향하신다면 겉옷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요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건조함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철원 2도, 춘천 3도 등으로 중부 내륙 지역 기온이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크게 오를 전망인데요. 강릉이 19도, 서울 21도, 창원 20도, 대전과 춘천, 청주와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 부근 해상에서 비교적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